최재청과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 개미와 인간 서로 묻고 답하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요. 세계 유명한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설레죠? 제가 이상하게. 저는 어쩌다가 책을 참 많이 쓴 사람이 됐는데요. 지금 제가 직접 쓰고 번역한 책만 한 7, 80권이 되거든요. 근데 제 첫 책, 개미제육의 발견을 쓴 게 1999년인데 그때부터 만나기를 흠모했는데 27년이나 지나서 겨우 만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지금 흥분하고 있는지 참 모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귀국했던 데가 1994년인데요. 동물행동학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강연을 하라고 해서 제 깐에는 재밌는 주제의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개미 강연을 했는데 강연 중간에 막 손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그거 자체도 놀라웠는데 질문의 수준이 개미와 인간이 대화를 나눌 수 있나요? 개미에게도 종교가 있나요? 아니 제가 평생 개미 연구하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놀라하니까 어떤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개미 박사가 베르베르 시의 개미라는 소설도 안 읽어봤냐고. 그 소설에서 생겼던 궁금증을 저에게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 당장 그날부로 책방에 달려가서 베르베르 시의 개미라는 소설을 사서 밤새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꼭 만나서 물어보고 싶고 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첫 질문, 도대체 개미 소설 우리나라에서 몇 부나 파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J'ai été très surpris du succès des fourmis en Corée. Et je dois ce succès à mon éditeur coréen qui est formidable, qui est Open Book. Et ça a été très long d'écrire les fourmis. J'ai mis 12 ans en travaillant tous les jours. Et j'avais tellement de choses à dire que j'ai fait un livre qui faisait 1500 pages. Vu que celui qui est sorti en France faisait 300 pages, donc ça veut dire qu'il était 5 fois plus gros. En fait, quand j'ai commencé à écrire les fourmis, j'avais tellement de choses à raconter que je ne savais plus comment arriver à tout mettre dans le livre. Avouer quelque chose, c'est que j'ai choisi le thème des fourmis parce que ça me semblait le sujet le moins intéressant. Personne ne s'intéresse aux fourmis. Les gens se demandent juste comment enlever les fourmis dans leur cuisine. Les enfants s'amusent à les écraser. Elles ne font pas de miel, donc elles ne sont pas utiles à l'homme. Et elles ne transportent pas de maladies comme les moustiques, donc elles ne font pas peur à l'homme. C'est un animal neutre, ni bon ni mauvais. Maintenant, on peut rester des heures à observer une fourmilière. Et je vous conseille de rester des heures à regarder une fourmilière. C'est passionnant, c'est comme si on regardait une ville. J'ai envie de vous poser la question, qu'est-ce qui fait que vous vous intéressez aux fourmis? 저는 개미를 꼭 연구하려고 미국 유학을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작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세상에 인간하고 가장 닮은 동물이 누굴까라는 질문에 답이 저한테 개미였어요. 개미에 대한 뭐를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생물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전자를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하고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물이 누구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침팬지 또는 보노보인데 거의 98.6%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이인데 침팬지가 뭐 나라를 건설하거나 무슨 농업을 하거나 노예제도를 만들었거나 대규모 전쟁을 하거나 이런 짓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모습이 닮은 건 아니지만 개미는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모든 걸 다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인간하고 가장 닮은 동물이, 가장 비슷한 동물이 누구냐? 그러면 그건 당연히 개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궁금증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개미를 전공하게 된 겁니다. Merci. 감사합니다. 아까 베르베르 선생님이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개미라는 소설에 그렇게 열광했는지 모르겠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제가 답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Oui. 제가 Da.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베르베르 선생님은 소설을 썼는데 개미라는 소설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한국에서 기가 막힌 성공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학자로서 이제 평생을 살면서 몇 번의 전시를 기획할 기회가 저한테 있었는데 개미 전시를 기획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에서 한번 기획을 했고요. 저 임진각에 있는 경기도 저 전시관에서 한번 했는데 폭발적인 인기가 벌어진 거예요. 베르베르 선생님이 그 소설로 경험한 거와 저는 전시로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우리 부엌에도 기어다니고 저기만 나가면 길바닥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런 동물을 제가 몇 마리 잡아다가 전시하는데 왜 구경으로 오시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의 경우에는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었어요. 이게 뭘까를 저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제 고민의 결과는 뭐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덕목이 뭘까를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면. 우리는 게으른 사람 꼴은 못 봐주잖아요. 조금 정직하지 못하고 약간 저 술수 쓰고 이러는 거는 야단은 치지만 그런 대로 받아주세요. 근데 빈둥거리고 게으름 피고 이런 놈은 우리 절대로 못 봐줍니다. 그래서 해외 노동자들도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잖아요. 제 생각에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인간의 속성,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개미와 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미 모아놓으면 모두가 다 궁금해하세요. 전부 와서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개미라는 주제는 언제 꺼내놔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근면함에 대한 아주 남다른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Alors, j'avais installé chez moi une grande fourmilière de fourmis des bois, ce qu'on appelle les fourmis rousses. J'avais à peu près 2000 individus. Ça avait cette taille-là à peu près l'aquarium. Et il y avait les fourmis des bois fabriquent des pyramides de brindilles. Et elles ont une reine. Et ce sont des fourmis qui ont la capacité de jeter de l'acide formique à distance, comme un pistolet à eau. C'est pour ça que dans mon roman, ce sont des fourmis rousses, c'est parce que je les observais moi-même. Je les avais installées dans ma baignoire, sur une chaise dans ma baignoire. Comme ça, en cas d'évasion, elles devaient en plus grimper la baignoire. Mais elles sont arrivées à s'évader. Et ma compagne de l'époque m'a dit, il faut que tu choisisses, c'est les fourmis ou c'est moi. Il y avait des fourmis partout. Donc je les observais beaucoup. Et je me suis aperçu qu'il y a 3 sortes de fourmis. Première sorte, c'est des fourmis qui sont feignantes et qui font rien. Mais je précise, ce sont des fourmis françaises. Donc c'est pas les mêmes que les vôtres. Donc il y avait un premier groupe qui ne faisait rien, qui se promenait et qui n'agissait pas. Il y avait un deuxième groupe qui faisait des choses, mais maladroitement, qui gênait tout le monde. Par exemple, elles amenaient une brindille qui bloquait un couloir. Et j'ai vu les autres fourmis qui étaient en train de l'engueuler parce qu'elle avait mal placé la brindille. Et le troisième groupe réparait les bêtises du deuxième groupe et était vraiment les fourmis actives. Donc c'est comme la société française, un groupe de feignants, un groupe d'incapables et un groupe de travailleurs. Et
Je crois vraiment qu'elles sont différentes, les Coréens. 제가 프랑스가 앞으로 영원히 잘 살아남을 거라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베르베르 씨는 사실은 개미 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관찰은 진짜 기가 막힌 관찰입니다. 이 관찰을 이어받은 일본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 얘기가 오늘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연구를 일본 학자들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개미 한 마리 쫓아다니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수백 마리의 개미를 등에다가 점을 이렇게 다른 점을 찍어 놓고 카메라로 찍으면서 컴퓨터가 몇백 마리를 한꺼번에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베르베르 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게으른 개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개미나라에서는 이른바 80대 20 법칙이라는 게 아주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20%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80%를 먹여 살립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비슷하다는 게 거의 판정이 났는데요. 개미나라에서는 그 20% 일하는 개미를 없앨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일하는 사람 없애는 건 힘들지만 개미 연구할 때는 진공청소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20%의 개미들을 진공청소기로 싹 빨아당기면 갑자기 개미나라가 술렁술렁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머지에서 20%가 또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일본 학자들이 오래도록 관찰을 해보니까 끝까지 안 나오는 놈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20% 나가는데 이렇게 살살 뒤로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놈, 그 논문이 나오기 훨씬 전에 베르베르 씨는 혼자서 그걸 관찰해낸 거예요. 이거 대단합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그런 군락을, 굉장히 여러 군락을 아주 오래도록 관찰했더니 끝내 게으른 개미들이 있는 나라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하신 세 번째 부류의 개미들, 너무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너무 많은 나라는 피로 사회가 돼서 지친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매일같이 너무 근면하게 일하잖아요. 베르베르 씨는 지금 자기 나라 프랑스가 일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이 좀 많다라고 약간 스스로 디스를 하셨는데 일본 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제서야 그 게으른 개미들이 내가 나라를 구할 때가 왔구나 그러고 드디어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서 괜히 빈둥거리는 사람 너무 탓하지 말자는 게 교훈이에요. 그 사람이 빈둥거리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그 시간의 여유를 갖고 온갖 창의적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분의 머릿속에서 기가 막힌 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프랑스 걱정하지 마시라. Je vous remercie de cette idée. Je crois que l'avenir est plus à la Corée qu'à la France. Vous avez un système éducatif qui est plus performant. En France, le niveau d'intelligence générale est en train de baisser et nous avons beaucoup de problèmes et politiques et sociaux. Je sais que vous avez aussi des problèmes politiques et sociaux, mais ici, c'est quand même mieux organisé. Je crois que la formule coréenne est la formule que devraient suivre les Français. Et je dis pas ça que parce que je suis en Corée. Je le dis aussi en France. Mais déjà, une chose toute simple. Vos rues sont propres. Dans une fourmilière, tout est propre aussi. Il y a vraiment un esprit coréen collectif qui est plus proche de l'esprit des fourmis. Vous savez, les fourmis sont là bien avant l'homme. Étaient sur Terre bien avant l'homme. 120 millions d'années. Les fourmis sont apparues il y a 120 millions d'années, je crois. Et l'homme, la version plus ancienne de l'homme, est apparue il y a 3 millions d'années. Ça veut dire qu'elles ont 117 millions d'années de vie sur Terre de plus que nous. Nous sommes une toute jeune espèce. Nous avons l'impression que nous sommes importants, mais il y a plus de fourmilières que de vides. Et la biomasse de toutes les fourmis est à peu près égale à la biomasse de tous les hommes. 수가 비슷한 건 아니고요.
중량이 비슷할 겁니다. 아, 네. 수는 엄청나게 개미가 더 많고 무게를 달아보면 거의 인간하고 맞먹을 거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C'est-à-dire que si on mettait dans une casserole tous les humains et dans une casserole toutes les fourmis, ça pèserait autant. Mais une fourmi, c'est très léger et c'est très petit. Donc, elles ont une énorme importance dans l'écosystème, au point où on pourrait dire que si les fourmis disparaissaient, l'homme aurait de gros problèmes. Parce qu'elles participent à faire vivre le sol, elles participent à faire pousser les plantes, elles participent à toute l'organisation de la vie dans les forêts.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예능 프로그램이라 뭐냐 그러면 유퀴즈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유퀴즈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윤우님을 제가 아련하고 왔는데요. 그 윤우님께서 괜히 저한테 가만히 보더니 교수님 개미 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함부로 할 자격이 없는데요. 메뚜기 닮으신 분이 그래서 이제 웃었는데 오늘 직접 만나고 보니까요. 베르베르 씨 개미 닮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저 살면서 들어보신 적 없어요? Non. Non, mais il y a chez moi beaucoup de fourmis, des statues, et elles m'ont porté chance. Et j'ai malheureusement pas les antennes qui me permettent de percevoir les odeurs sur des grandes distances. Je n'ai que 4 membres et pas 6. Et tout mon corps est tout mou, au lieu d'être dur. Je suis incapable de marcher au plafond et j'ai même pas la capacité de tirer avec mes fesses des tirs d'acide formique. Donc je suis vraiment bien en dessous d'une fourmi. Mais c'est un compliment si on me comparait à une fourmi. Et je vous en remercie. 자, 이쯤 되면 아예 그냥 막 가는 게 어떨까요? 우리 저 제작진 개미 더듬이 좀 우리 둘 가져다 주세요. 자, 이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는 제 책 개미제국의 발견에서 아마도 초지일관, 개미 사회와 우리 인간 사회가 얼마나 비슷한가를 열심히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개미와 인간이 뭐 그렇게 꼭 비슷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답안지를 비교하면 왠지 개미와 인간은 그동안 그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답을 서로 따로 공부했는데 답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서로 보고 베낀 것처럼 비슷하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베르베르 선생님은 개미라는 소설을 쓸 때 뭘 제일 강조하고 싶었는지 궁금해졌어요. J'ai voulu montrer que nous étions une espèce animale comme les autres, mais pas au-dessus des autres. Nous pouvons créer une empathie pour sentir ce que sentent les autres formes de vie animales. Comme je ne suis pas scientifique, je n'ai pas fait un travail aussi sérieux que vous. Ce qui m'intéressait, c'était de faire que mes lecteurs vivent comme des fourmis. Alors déjà, j'ai commencé par leur donner des noms. Quand vous regardez une fourmilière, pour vous, c'est un tas de fourmis. Moi, quand je regardais ma fourmilière, j'avais repéré certains individus et je les avais nommés. Dès le moment où vous nommez un animal, ça ne devient plus un animal parmi les autres. Ça devient un être dans lequel vous pouvez vous projeter et faire de l'empathie. Mon projet n'était pas de parler des fourmis de l'extérieur, mais de parler des fourmis comme si on était une fourmi. Quand on regarde une fourmi, on la regarde toujours de haut. Ce qui était intéressant, c'est de se dire, quand une fourmi nous regarde, comment elle nous voit. D'abord, elle nous voit comme une semelle de chaussures. Et une semelle de chaussures très dangereuse. Imaginez s'il surgissait au-dessus de ce salon du livre une gigantesque chaussure et des doigts qui tombent un peu partout. Et ensuite, vous voyez des sortes d'enfants géants qui versent de l'eau partout. Ou alors des scientifiques comme vous qui, avec des petites pinces, attrapent certains individus et les mettent dans des éprouvettes pour ensuite les mettre à votre académie où elles font c'est un musée, pour le mettre ensuite à votre institut dans lequel elles n'ont aucun repère. Et au moment où la chaussure arrive et les doigts arrivent et la pince
du professeur arrive, vous n'avez qu'une seule idée dans votre tête, sauver les cocons et sauver la reine. Et voilà, vous êtes une fourmi. 우리는 이제 진딧물의 개성도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개미 사회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전부 개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Je crois que les fourmis, en tout cas, ont leur libre arbitre. Chacune a un comportement social différent. Chacune a une forme de politique interne différente. Imaginez juste qu'il y ait une deuxième espèce d'humains qui vivent à côté de nous. Par l'observation des fourmis, on comprend beaucoup de choses sur ce qui se passe chez nous, les hommes.